최경영의 최강 시사.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갈게요.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예,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가 군공항 이전법 동시 통과로 확인한 달빛 동맹의 힘을 앞으로도 주요 현안 사업에서 계속 모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광역시는 어제 오후 광주 대구 고속도로 지리산 휴게소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 및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를 축하하는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리산 휴게소는 광주 대구 고속도로의 중간 지점이자 영호남 우정이비가 서 있어 양 도시 간 우호 협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인데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과 광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서 대구와 광주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시민까지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될 건가요? 예, 이날 행사에서 양 도시는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에 머무르지 않고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특별법과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추진하자는 내용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우선 달빛 고속철도와 관련해 국회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서 올 하반기에 특별법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재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예, 지난 일요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 예식장 비상계단에서 2살 난 아이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3층에서 4층 사이의 비상계단 난간 틈으로 떨어졌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한 아이 가족은 이 건물과 연결된 주차장으로 가던 중이었는데요. 현장을 확인한 기자들에 따르면 비상계단 살대 사이의 간격이 25cm에 달해서 추락을 막을 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난간 틈새가 성인 남성 상체까지 통과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데요. 떨어지면 지하 바닥까지 그대로 추락하는 뻥 뚫린 구조였습니다. 틈이 상당히 넓어서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사고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폭에 대한 규정이 없나요? 예, 국토교통부가 2015년 2월 마련한 규정상 다중이용시설 실내 난간은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살대 간격을 10cm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호텔은 2014년 2월에 건축 심의를 받아서 규제를 피해갔습니다. 경찰은 건축법상 과실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 중이고 설계상 하자 유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비슷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오래된 건축물들 점검하고 안전조치 강화하는 시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청도 소싸움 축제가 코로나 영향을 벗어나 4년 만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청도군과 경찰이 소싸움 경기장 근처 레저시설 이용객 차량 진입을 봉쇄하면서 업체 측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청도군은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내내 청도 소싸움 축제 교통 혼잡에 대비하려고 경기장 주변 차량 통제에 나섰는데요. 소싸움 경기장이 혼잡해지면서 통제선을 치고 차량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습니다. 문제는 이곳을 통과해야 입장할 수 있는 썰매의 일종인 루지 테마파크 이용객까지 발길을 돌려야 했던 겁니다. 테마파크 이용객을 위한 대비가 좀 부족한 걸로 보이네요. 네, 운영업체 측은 평소 주말이면 1000명 이상이 방문하는데 축제 기간에는 하루 100명을 겨우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에서는 또 소싸움 축제를 계기로 우권 제시자에게는 10% 할인해주는 이벤트까지 마련했는데 네. 주최 측이 미흡한 대처로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반발이 나오자 청도군은 축제 기간 안전사고 방지에만 신경 쓰다 주변 업체에 피해가 간 것 같다며 좀 더 세밀하고 원만한 교통 대책을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네, 축제를 열 때는 정말 다양하게 고려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예, 대구시가 연구개발특군에 기업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토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건 대구에 있는 한 의료기기 제조사가 신서혁신도시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공장 근로자들이 살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면서부터인데요. 네. 이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 입지 기준이라는 게 있고 연구개발특구인 이곳에는 민간기업이 공장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돼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대구시는 국토부에 허용 가능 여부를 수차례 물었는데요. 불가하다는 말 대신에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답이 왔고 동구청과 협의 후에 공장 부속 시설인 기숙사는 직원 복지시설로 봐서 입주 승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입주를 승인했습니다. 네.
국토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입주기원 지원 차원에서 기숙사 수요를 조사하는 등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볼까요? 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친 40대에게 벌금 500만 원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지난해 6월 대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여자아이를 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는데요. 검찰이 벌금 1,000만 원이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구지법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차해서 후속 조치를 이행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가족센터 사회복지사 김유경입니다. 저는 사회학을 전공해서 사회학을 통해 사회복지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아동 부모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교육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부모님과 아이들을 만나면서 교육과 활동을 통해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었고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걱정을 안고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묵묵히 도와드리다 보니 교육 이후에 고마움을 표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나의 상황에 딱 맞는 교육이었고 좋은 강사님을 통해 자녀와 나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말들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자녀 갈등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감정 코칭 부모 교육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완화하고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이 스스로 다가와 본인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예전보다 가족관계도 부드러워져 감사하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존부임도 형성하셔서 다른 부모님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셨던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센터 부모교육 강사님 중 한 분이 하신 말씀인데 부모 역할은 자녀가 부모를 기억하는 순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보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야의 다른 관점, 다른 주장이 있는 TK 광장의 격투. 오늘은 박준섭 변호사,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이 TK 광장에서 만났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여야의 짚어볼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데 뭐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사과도 하시고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도 요청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 하여튼 당이 사실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수사 기관에 네. 정치적 고려가 빠진 상태로 공정 수사를 요청했는데 제 생각에는 자체 조사도 해가지고 민주당이 수권 정당 자정 능력이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한번 보여줄 필요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처음에는 야당 탄압이다 뭐 이렇게 정쟁의 문제로 이해하시다가 조금 이제 대표께서 사과를 하셨는데 네. 뭐 조금 늦은 사과이긴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 민주당의 이제 이게 과거부터 관행이 아니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보수당의 전통에서도 과거에 그런 문제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네. 과거에 이게 문제되면서 딱 구조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 이제는 내부적으로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이번 기회에 구조적으로 완전히 해결하는 좋은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봉투의 원조는 국힘이에요. 구조적으로 있었다는 것은 양쪽 다 오랫동안 있었는데 우리가 먼저 없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없어져야 할 것은 확실한 변호사님이 거잖아요. 없어졌다고 그렇게 단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없어져야 하는 것은 확실하죠. 지금 국민의힘도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사실 그래 홍 시장이 상임 고문에 해촉이 됐고 정광훈 목사 혹시 보셨나요 영상? 공천권 폐지 뭐 창당하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네. 그 기독교적인 아주 보수적인 그리고 온건한 분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헌신하는 기독교인들을 이제 광장에 내놓은 것까지는 좋지만 좋은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해서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국힘의힘이 단절해 나가는 방향이 단절. 맞아 보입니다. 강민구 위원장님도 영상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정광훈 목사,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오늘 박준섭 변호사 저 같은 동향입니다. 경북 의성 사람인데 네. 동향 사람으로서 부끄러워요. 목사가 맞는지 의심스럽고 하나님 까불면 죽어가질 않나. 간호사 치마 짧게 입혀 뭐 하는 이런 발언하고 빤스 목사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버릇 공천 고쳐주겠다 하고 김기현 대표는 그 입 다물라 하고 뭐 수위가 좀 셌습니다. 예, 그래놓고는 또 그 전에 이사야 같은 선지라고 하고 또 뭐 당원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러는데 TK에서도 국힘 지지율이 그 50% 밑으로 내려가는 거로 아는데요. 좀 자중하고 좀 세련되고 예의 바른 좀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힘에서도 좀 당 차원의 미흡한 대응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도 뭐 나오긴 하던데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건 50억 클럽 특검법입니다. 네. 이 문제 여야 입장 자세히 짚어볼 텐데 지난주였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별 검사제 요 법안을 단독 처리했죠. 맞습니다. 네네. 예. 50억 클럽 특검법이라고 해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했는 안을 국제법사위에서 소위에서 통과했는데요. 내용은 특검 후보 축전권을 비교섭단체 정의당하고 기본소득당이 갖고 화천 대유 및 성남의 뜰 관련자 50억 클럽 의혹을 밝히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김만배 씨가 50억을 지급하기로 했던 법조계 인사가 곽상도 전 의원, 박용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전수부장, 권순일 대법관,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6분이에요. 특정돼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법 발의 전에 검찰은 1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 이 일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아서 특검법이 발의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그 국힘의원들이 그 특검 반대하는 이유는 수사 대상이 모호해서입니다. 강은미 의원안이 좀 더 구체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이나 대장동 관련자들이나 그 친인척들의 부동산 거래 등을 문제 삼고 특검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대통령의 과거에 수사했던 어떤 부산저축은행이나 또 대통령의 친인척의 부동산 거래의 문제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정쟁으로 번질까봐 두려워했죠. 지금도 이 강은미 의원안도 여러 가지 특정 의혹 사건이나 관련된 사건에 어떤 인지된 사건들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모호해서 문제를 일단 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과거에도 이런 사안을 다 할 수 있는 특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의 불법 행위가 관련되어 있는 아주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자꾸 확장이 되면 다른 엉뚱한 문제로 불거지게 되고 정쟁으로 유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특정을 해서 하자는 것이 저희 그 국힘 의원의 반대 이유이죠. 정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부분에도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이거 정쟁이 아니고 사실 검사들이 사실 봐주기 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국회가 나선 거거든요. 네. 지난 1년 동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뒤에 이야기했지만 윤 대통령, 박영수 전 특검, 한동훈 전 지금 법무부 장관들은 다 예전부터 열심히 친한 사이고 아는 사이라서 계속 안 했어요. 제대로 수사를. 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윤 대통령 장모 사건까지. 그래서 이거는 그 국회에서 다루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맹맹백백하게 국민에게 알려서 죄 있는 사람한테 죄 좀 주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수사기관에서 밝히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조금 늦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사 능력 의지가 있으니까 좀 지켜봐 달라는 것이고 만약 특검을 하더라도 그 수사 대상을 명확하게 50억 클럽 의혹에 특정하자는 것이고 이제 지금 특히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관련이 많은 이 사건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해야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검은 만약에 한다면 그 50억
이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해서 하자는 것이 수사 지금 대상이 지금 좀 모호하다 예. 입장이고 여기서는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변호사님 무슨 일 조금 늦었다 그래요. 아, 네, 한두 잠시. 달 늦으면 네네네. 늦었다 할 수 있지만 늦었다 안 늦었다 이건 저희가 네.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잠깐 정리하고 갈 문제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네. 강 위원장이 언급을 하셨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관련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0일에서 14일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일단 저희 특검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특검 후보를 어떻게 추천할지를 두고 좀 여야가 생각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는 게 어떨까요? 추천권을 당연히 민주당, 국민의힘 하면은 서로 간에 의견이 그쵸. 충돌되고 상충되니까 네, 아까 비교섭 단체 얘기하셨잖아요. 비교섭 단체 정의당하고 네. 기본소득당이 그 추천권을 가지게 한 거예요. 후보 추천권을 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윤 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쵸. 네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 제3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윤 대통령, 박영수 특검, 한동훈 장관은 2006년 현대 비자금 사건 때도 같이 있었고요.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때도 특검팀에 같이 있었고 각별해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이렇게 네. 우리로서는 밝히자. 국회에서 밝히자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법률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대표 문제가 있으니까 또 국민의힘 당에서는 대통령이 임명권자니까 비교섭 단체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것은 심각한 왜곡입니다. 원래 그 권력분리 원칙상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회 특검 추천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국회가 정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가 토론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뭐 그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한 소수 정당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특검법상 대법원장 4건 또 대한변호사협회 5건에 그 이제에서 결정했던 사안들이 있지 비교섭 단체에 맡기는 적은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검찰이 수사를 안 하잖아요. 지금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 특검법을 인해서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한번 하자는 이런 그렇죠. 내용이고 3자가 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걸 법의 잣대로 그러니까 갖다 댈 이제 건 아닙니다. 그 국회가 제대로 이제 다수결의 의사를 가지고 토론의 원칙에 따른 제대로 된 국회가 결정하자는 거죠. 그냥 임의로 소수의 비교섭 단체에 툭 던지듯이 던지지 말자는 거죠. 국힘이 아무것도 법사위라든지 소위라든지 퇴장하는데 말 안 하고 자기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 내용 아닙니까? 아까 특검의 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있는데 다수 이제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일방적으로 자꾸 진행을 하니까 이제 항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아니지. 특검이 결국은 도입되면 국힘당에서 지적하는 문제들을 잘 체크해 주시고 의견을 잘 판단해 주시면 충분히 그 법사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도입되면 윤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검찰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래서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옛말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당당하면 특검 받으면 됩니다. 특검의 방식이나 검찰 수사와의 관계에서 지금 대장동 사건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에 있어서 민주당과 국힘당 사이에 의견 차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견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좁혀가는 과정이 굉장히 순탄치 않은 건데 네네. 50억 클럽 특별법이 뭐 이재명 방탄법이다 아니다 이게 처음엔 우리가 가장 좀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네. 요거는 아니라는 주장이 있겠죠? 여기에 박영수 특검 네. 그 딸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 50억 받았다. 무죄 났다. 네. 유권 무죄 하니까 국민 여론이 들끓었잖아요. 어느 30대 청년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는단 말입니까? 저는 50억 그 실제로 돈 근처 가보지도 못했는 사람이에요. 저도 60 다 돼가지만 30대가 그래 했고 박영수 특검의 딸도 네. 반틈으로 분양받아가 엄청나게 이익을 받다. 받고 또 대여금 또 뭐 11억인가 받았어요.
뭐 갚았다는 이야기도 없잖아요. 네. 그런 특혜를 주니까 네. 지금 특검에서 한번 밝혀보자. 실체는 원래는 이재명 대표로 시작했다가 알고 보니까 여기 저 여당 곽상도 알고 보니까 박영수 방탄법은 이런 계속 아니었다. 연결되니까 검찰이 수사하다가 멈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우선 그 곽상도 의원에 대한 판결은 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줘야 될 것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방탄법이냐에 관한 문제에 관한 것에서 지금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대장동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많은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규는 그 진술 번복하면서 그 428억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당에서는 그 이 특검이 시작되면 결국 이재명 대표 사안도 특검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수사가 지체되거나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으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바대로 결국은 당대표의 이재명 방탄법이 되는 방탄법이다. 것이 아닌가 또 방탄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결국은 것입니다. 그렇다. 아니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검사 출신 제 친구 변호사한테 물었다니까요. 300회 압수수색했는데 이거 아직까지 너는 어떻게 보냐. 근데 그 친구가 상당히 국힘에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이렇게 조사를 오랫동안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는 자기 검사 출신에서 봤을 때는 없다고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 검사팀이 무능한데 자기 검사 출신에서 대한민국 검사가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계속 1년 6개월 동안 해가지고 뭐 카드라마 있지 뭐 증거 놓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느 사람도 자꾸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에 관한 부분이나 이 50억 특검에 관한 부분이나 제대로 사실대로 또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되어서 의혹이 해소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는 수사가 될 수 있는 방향의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아무렇게나 추정하거나 확정하려고 하는 바가 없습니다. 네, 우리 50억 클럽법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가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요. 저희가 오늘 너무 논의할 거리가 많아가지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 버렸습니다. 여야 합의한 4월 국회 본회의가 아마 이번 달이죠. 27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이 어떻게 될지 두 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TK 광장의 결투는 박준섭 변호사 그리고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대구 경북의 비 소식 있습니다. 알려주셔야 되겠고요. 아까 저희가 TK 광장의 결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에 관련된 이야기 드렸는데 대구 경북 국민의힘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리얼미터가 지난 10일에서 14일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97%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의 광장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또 기사 찾아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TK 광장에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50억 특검법 얘기 나눴는데 패스트 트랙으로 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나 안전사고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흐린데요. 낮 최고 기온은 생각보다 낮지 않네요. 22도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네, 4월 18일 아침의 광장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소식 갖고 여러분들에게 시사 비타민 전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손지민이었습니다.